DMI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보여주는 차이값 플러스 DM은 금일의 고가에서 전일의 고가를 빼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DM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일의 저가에서 금일의 저가를 빼면 절대값, 시세라는 것은 분명히 높낮이가 있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있고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 시세의 질이 무엇이냐가 바로 우리가 추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세의 개념적 개념, 쉽게 말하면 직선 추세와 곡선 추세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그럼 곡선 추세를 개념적으로 그러면 잣대를 끄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DMI라는 지표를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DMI가 어떤 것이냐까지 이제 진행을 했지요. 그러면 그 플러스 DMI하고 마이너스 DMI가 크로스 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오므라졌다가 다시 오므라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하는 게 있고, 예. 실제로 직접 크로스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걸 가만히 유심히 보면 예. 떨어지는 각도가 예. 아주 가파르면 예. 그대로 크로스하는 경향이 있고, 예. 천천히 떨어지면 예.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러 발견되는데요. 예. 그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중요한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하고자 했던 핵심 요지, 쉽게 말하면 추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를 먼저 소위 말 학습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 DMI가 크로스 될 때 청산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청산 시점이 다시 그 DMI가 벌어지면 팔았던 게 다시 가격이 그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 괜히 팔았나 하는 청산 시점에 대해서 잘 궁금하거든요. 자, 넓은 범주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 포지션을 강화하느냐, 청산하느냐, 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입을 하는 거야. 사실 뭐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청산에 대한 자세만 잘 돼 있다면 진입 시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아무 때나 화살을 던져서 진입을 하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진입을 해도 되는 거죠. 진입은. 왜냐하면 방향이 밑으로는 위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방향이 거꾸로 가면 나오고 맞으면 진입은 일단 된 거니까 그 상황에서 현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니면 어차피 그냥 확률 반반이니까 나오는 거니까 다만 그 안에서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앞서 말씀하신 주제를 일단 만약에 DMI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보통 이제 진행이 됐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D는 뭐 보나마나 불을 보듯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갔겠지요. 우리가 시세가 이렇게 와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또 하락 추세로 가겠지요. 다시 추세가 이제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추세가 강화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벌어지면 추세가 강화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나 이 이야기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굳이 이렇게 크로스되고 난 다음 혹은 다시 튕겨나가고 난 다음에 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보면 이미 훅이 생기고 날 때 숨이 생겼다는 게 확인이 될 때는 시장의 시세가 치고 나가버리고 크로스된 게 확인되고는 시세가 끊겨버린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세 자체는 굉장히 후행성이 강한 것이죠. 가격의 슬로프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가격의 슬로프가 완만하니까 대체로는 훅을 하더라. 시장의 슬로프가 크니까 날카로우니까 대체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시장의 추세와 조정과 파동과 거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은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결정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그러면 최대로 확대되었다 하면 뭐냐면 실제로 시세가 계속 위로 벌리면서 계속 매일매일 치고 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TR 한 14다 이렇게 되면 트루레인지 14, 분모가 14다 그러면 거의 14일 동안 매일매일 뚫고 올라가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점을 실제로 종가상 고점을 경신하거나 종가상 고점을 경신 못한다 하더라도 종가상 밑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꼬랑대기라도 이런 꼴이라도 만들었던 시세를 연출했었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꼬리를 계속 높여나갔던 이러한 어떤 시세의 범위는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TR14 하면 14일 동안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최대 맥시멈의 폭이 이거란 말이에요. 최대 맥시멈의 폭이. 그러면 최대 맥시멈의 폭에서 그러면 단순히 가격이 똑같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조지표의 함정이죠. 상승이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양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지요. 이건 음봉이 되겠다, 그죠?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이런 형태의 가격의 시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이런 시세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이게. 근데 이 안에서는 가끔 드물게 그냥 이제 뭐 이런 것도 하나씩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나왔다 가정하지요. 매일매일 올라서 100% 된 이 그림하고 그냥 막 진짜 한없이 오르면서 잠깐 올라보였던 이 그림하고 우리가 지표상 가보면 어떤 게 더 과열로 보입니까? 이게 더 과열이죠. 당연히. 이게 지표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지표 값이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가격이 보여주는 객관화된 가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추세 지표라는 것은 현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추세 지표 값이 크다 적다라는 것이 가격 논리의 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세 지표 값이 크면 클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의 값이 크다 이게 아니고 추세 지표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확률 이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추세 지표가 강력한 추세를 보였을 때 그 추세에 뛰어들면 얼마를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 아니고 1원을 벌든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50원을 벌든 간에 버는 쪽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던 이것이 훅을 보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D가 이렇게 훅을 보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렇게 훅을 보인다라는 것은 시세라는 것이 어떤 축선의 형성이 된 다음 가격이 소위 말하는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격이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 가격이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는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한다 두 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격 논리의 관점에서 시장의 조정폭이 이렇게 슬로프의 퍼센트의 가격이 하락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시간을 반영한다 하면 쉽게 말하면 횡보조정 내지는 어떠한 형태의 시간을 반영하는 형태로 흘러갔었겠죠. 시간을 반영하는 형태로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50%의 폭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플러스 D가 없고 50%의 폭 이상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D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추세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 말이잖아요. ADX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추세가 이렇게 강해지다가 오히려 추세가 약해지는 형태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크로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훅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조정각이 이렇게 뜨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에서 이렇게 훅하는 슬로프를 보여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가격과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각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각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하는 논리 때문에 이것이 훅을 보인다, 크로스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가격 논리가 아니라 방향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옆으로 오든 밑으로 오든 각이 꺾이든 펴지든 무조건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훅이냐 아니면 크로스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죠.